혹시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서 뭔가 좀 달라졌다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네. 뭔가 익숙한데 어딘가 좀 비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미묘한 변화요? 네, 그런 흐름들이 있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2025년 6월 한국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주목할 만한 변화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서 요즘 떠오르는 6가지 트렌드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이 변화가 또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죠.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이 단순히 현상만 쭉 나열한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지금 딱 마주하고 있는 그런 과제들, 또 내부의 어떤 동력 변화 같은 걸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이 6가지 흐름이 왜 지금 중요하게 떠오르는지 그 배경이랑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자세히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흐름부터가 좀 눈길을 끄는데요. 바로 멘탈 케어 커뮤니티로서의 교회 역할입니다. 아, 네. 중요하죠. 교인 10명 중에 6명이 뭐 우울감이나 불안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심지어 목회자분들도 그렇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참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단순히 영적인 안식처 이걸 넘어서 마음의 상처까지 좀 보듬어줘야 한다. 이런 기대가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뭐 사회 전반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맞물려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적인 안전망 역할을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커진 거죠. 안전망이요? 네. 단순히 상담 프로그램을 막 도입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서로의 아픔에 좀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공동체 문화 자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문화 자체가요? 그렇군요. 그럼 다음은 포텐셜 레이얼티, 그러니까 잠재력 있는 평신도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요즘 부교역자님들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들 하시잖아요. 네, 현실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훈련받은 평신도분들이 설교나 소그룹 인도 같은 사역에 직접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담임 목사님들 10명 중 8명이 이걸 또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좀 더 근본적인 변화일까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자료를 좀 보면 이게 단순히 뭐랄까 땜질식 처방 그런 거라기보다는요. 네. 교회 운영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직분 중심에서 기능과 은사 중심으로 옮겨가는 좀 더 큰 흐름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아, 패러다임의 변화군요. 네. 평신도분들의 어떤 전문성이나 헌신이 교회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좀 퍼지고 있는 거죠. 이게 잘 되면 교회 구조가 훨씬 유연해질 수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세 번째는 패밀리 크리스천 현상인데요. 네. 뭐 모태신앙이거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 부모님들 대다수가 기독교인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머니는 94%, 아버지는 79% 정도요. 아, 상당히 높네요. 네. 그러니까 신앙이 뭐 유전되는 건 아니지만 이 가정 환경의 영향력이 정말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데이터는 이제 신앙 교육의 무게중심이 점점 교회 학교에서 가정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가정으로요? 네. 부모님이 신앙의 교사로서 역할을 하는 거, 뭐 가정 예배라든지 부모랑 자녀가 같이 하는 신앙 활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이번에는 좀 개인의 삶과 관련된 트렌드로 가볼까요? 싱글 프렌들리 처치의 필요성입니다. 네, 이것도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죠. 비혼 인구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싱글들, 특히 청년들이 소속감 느끼기가 좀 어렵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꾸준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전통적인 가족 중심 문화가 강화다 보니까 이분들이 설 자리가 좀 좁아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교회가 좀 더 포용적인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는 겁니다. 포용성이요? 네. 단순히 뭐 싱글들만을 위한 모임을 따로 만들고 이걸 넘어서서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모든 개인이 그냥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인 거죠. 문화적, 구조적 변화. 쉽지는 않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5번째는 시니어 미니스트리의 재발견입니다. 교회 고령화는 뭐 이미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많은 교회에서 그렇죠. 60세 이상 성도분들이 다수인 교회도 많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시니어 세대를 단순히 좀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영성과 경험을 가진 교회의 중요한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그 인식이 중요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니어분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랑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만들어주는 거? 예를 들면 뭐 멘토링이나 상담, 봉사 같은 거요. 그분들의 역할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사역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역할 존중. 좋은 말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어쩌면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Saltless Church. 네. 맛을 잃은 소금 같다. 이런 자기 성찰의 목소리입니다. 사회적으로 신뢰도도 떨어지고 세속화됐다는 비판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진짜 본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깊은 고민인 거죠. 네, 맞아요. 이 트렌드는 단순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사회적인 역할은 뭐냐, 이런 근본적인 성찰을 촉구하는 목소리입니다. 근본적인 성찰. 세상과는 좀 구별되는 거룩함을 지키면서 동시에 또 세상 속에서는 빛과 소금으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가. 이게 참 쉽지 않지만 교회가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2025년 6월 한국교회의 중요한 변화 지점들을 짚어봤습니다. 멘탈 케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평신도 리더십이 떠오르고 또 가정 중심의 신앙 전승이 강화되고 싱글을 더 품어야 하고 시니어의 역할은 재조명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본질 회복에 대한 요구까지. 네, 이 6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죠. 네, 이 6가지 트렌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한국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는 어떤 변화를 마주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나눈 이 트렌드들을 그냥 정보로만 아는 것 말고요.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개인적인 신앙 여정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쩌면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새로운 역할이나 또 여러분의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발견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단순히 이렇게 지켜만 보는 걸 넘어서 이 변화 속에서 여러분만의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